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정은의 사과 이야기.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어디까지가 정확한 정보인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고,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와 우리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다, 이것만큼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 북으로 갔느냐, 표류했느냐, 월북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카더라에 의하면 빚이 있다더라, 이혼을 했다더라, 공무원인데 도박 빚이 있다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표류한 건지 아니면 월북을 하려고 한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배에서 사살을 당했고 확인하러 온 군인들에 의해서 불로 태워졌다, 화장을 했다. 배에서 했으니 화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금 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뭐가 뭔지 지금 진실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카더라, 찌라시 같은 내용들만 엄청 돌아다니고 추측만 난무한 상황이에요. 너무 비극이죠. 일단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총을 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무장한 사람도 아니고 비무장한 사람인데 그거를 사살을 했다라는 건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말로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펼쳐졌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사과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이런 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주자, 용서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례적이다, 외신들도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다들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폼페이오가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멍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어이없이 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화를 안 내기도 그렇고,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참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이라는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잠재력, 북한이거든요. 북한과 나라 대 나라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인프라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 개발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야말로 노다지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 헌법을 고쳐야 돼요. 교역, 교류, 이게 가능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북한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해야지 교역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무역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흡수 통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돈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흡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하나의 체제를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서로 교류하는 관계, 그렇게 해서 전쟁의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 교역 이런 것들이 안 되죠. 특수한 케이스로 뭐 남겨놓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하나의 체제를 가진 국가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면 많은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북한과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너무나 다른 나라가 되어 있어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생각과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같은 나라다라고 합치는 게 쉬운 일일 수 없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 극우 세력들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의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섞여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난망한 일일 겁니다. 결국은 단계별로 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한반도는 전쟁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 외국의 투자라든지 외국 자본들도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좋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런데 이번에 이 공무원 사살 사건으로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이란 나라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말 답이 안 나오고 대화가 안 되는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쪼르르도 좋아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과할 일을 사과한 것뿐인데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사과해야 될 일을 사과를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리둥절해. 그만큼 북한이란 나라는 비정상적인 나라였던 거죠. 아마 이 논란은 오래 갈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꽤 애매해요. 북한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냐, 사과라는 말도 못한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사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발 악재는 이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적폐 세력들한테는 이건 호재죠. 북한한테 끌려다니는 문재인, 이 프레임이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언론에서도 아마 당분간 이 얘기로 좀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국정원과 통일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북한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더 지켜보자고요. 김정은의 사과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다 보니 북한이 사과하는 날도 오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